말이 많아지는 순간 남자의 품격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상대를 설득하려 애쓰는 모습은 곧 자신의 가치가 낮음을 증명하는 꼴이 되죠. 진정한 존중은 입술 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아우라에서 탄생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관계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심연이 존재합니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예의 바른 언어, 안전에 대한 약속, 도덕적 서술들과는 별개로 그녀들의 깊은 무의식 속본능이 갈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층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열, 자역,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필연성입니다. 많은 한국 남성들이 이 지점에서 길을 잃습니다. 상대의 말과 욕망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다정함이 곧 권력이라 착각하고 친절하면 사랑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본능의 세계는 그렇게 순진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밀한 감정의 정치학이며 취약함과 계산이 얽힌 정교한 게임입니다. 상대가 보여주는 것은 언어일 뿐이지만 그녀의 본능이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위치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감사의 유대에 의해 유지되지만 두려움은 처벌의 확실성에 의해 유지된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폭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밀도입니다. 무게감이 있는 것은 끌어당기고 구걸하는 것은 밀어냅니다. 너무 많이 자신을 내어주는 남자는 가벼워지고 가벼운 것은 결국 바람에 날려 사라집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아니무스라 불렀습니다.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남성적 원형이죠. 이 아니무스는 다정함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 경계선, 그리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 침묵에 반응합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관계가 가스라이팅, 즉 심리적 지배에 취약해지는 이유도 바로 이 내면의 중심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의 특유한 눈치 문화나 체면, 중시는 때때로 우리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추느라 자신의 기준을 꺾는 행위는 본능의 눈에 매력 없음으로 비춰집니다. 이제 여성의 본능을 움직이는 그러나 그녀들조차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4가지 핵심적인 욕망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조종당하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찾기 위한 치유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숭배에 대한 욕망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당신의 판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성은 자신을 맹목적으로 떠받드는 남자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공을 들여야만 얻을 수 있는 시선, 즉 무게감이 느껴지는 시선을 가진 남자를 찾습니다. 본능은 알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덜 필요로 할수록 그는 그녀를 더 가치 있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으로 구걸은 연민을 부르지만 관조는 지배력을 낳습니다. 한국의 독점적인 선후배 문화나 갑질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상급자의 침묵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갖는지 알고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남성들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지만 설명은 곧 예측 가능성을 의미하고 예측 가능한 존재는 곧 소모품이 됩니다. 마키아벨리의 통찰처럼 우유부단함은 본능이 가장 먼저 제거하는 요소입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존중을 잃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항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도저히 지배할 수 없는 대상을 존경합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여성이라도 본능적으로 상대 남자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이것은 악의가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남자는 감정적 하등 생물로 분류됩니다. 예측 가능성은 신비감을 죽이고
신비감이 없는 곳에 존중은 없습니다. 손자병법은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자는 취약해지고 움직임을 숨기는 자가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의도를 드러내는 남자는 해독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 가치를 잃습니다. 본능은 투명함이 아니라 긴장감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영향력에 굴복하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때 비로소 그녀의 흥미는 살아납니다. 저항은 오만이 아니라 안정감의 다른 이름입니다. 세 번째는 서열에 대한 욕망입니다. 본능은 당신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합니다. 여성의 욕망은 무작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계급 체계를 따릅니다. 당신이 아무리 착하고 충실해도 상징적인 무게감이 없다면 그녀의 본능은 당신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 혹은 하위 서열로 아카이브해버립니다. 여성의 본능은 정치적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는지 관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당신이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변하는지를 봅니다. 그녀는 단지 당신이라는 인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존중은 공감이 아니라 권력의 인식에서 나옵니다. 스스로를 설명하고 이해받으려 애쓰는 남자는 희소성이 없음을 광고하는 꼴입니다. 사자는 자신이 포식자임을 알리기 위해 포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서열을 증명하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정복에 대한 욕망입니다. 쾌락은 통제된 불확실성 속에 존재합니다. 모든 여성이 갈망하는 평화와 안정은 사실 욕망의 적입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해지는 순간 게임은 끝나고 본능은 지루함을 느낍니다. 니체는 사랑받는 것은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림자와 긴장, 미스터리가 없는 사랑은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완전히 손에 잡히지 않을 때 그녀의 본능은 불안해하며 당신을 해독하려 듭니다. 그 해독의 과정이 바로 정복욕을 자극하고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성적 긴장감은 접촉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사이의 거리에서 발생합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 온전하고 그녀의 승인에 목매지 않을 때 당신은 거부할 수 없는 자력을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성의 본능은 스스로의 욕망을 부정하는 우아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도전하게 만드는 것을 갈망하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 갈망을 숨깁니다. 깨어있는 남자는 그녀의 말이 아니라 에너지에 응답합니다. 진정한 마스터리는 상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강력한 유혹의 도구가 됩니다. 남자의 품격은 소리 지르는 권위가 아니라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존재감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나를 찾는 이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이 심리적 지배에서 벗어나 깨어남의 길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내면에 고요한 평화와 흔들리지 않는 지혜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온하십시오.